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러시아가 기갑부대를 북한 러시아 국경 지역에 처음으로 배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러시아가 북한 급변 사태 대비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지난번에 왔던 전차보다 더 신형 전차를 또 배치했는데, 이번에는 해병대에다가 배치를 해서 북한과의 국경 지역에 배치를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리고 미 의회가 B-1B를 공군이 퇴役시키려는 것을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회가 참 여기는 열일하는 의회인데요. B-1B 더 써라 라는 내용인데 그 이유가 또 밝혀져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미 의회가 B-1B를 한 대라도 더 조기 퇴役시키려는 미 공군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입니다. B-21 폭격기가 배치되기 전까지 B-1B 폭격기의 추가 퇴역을 금지하는 조항이 국방수권법을 통해 공표되었습니다. 미 의회가 2022년 국방수권법에 B-1B 폭격기의 추가 퇴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9월까지는 B-1B 폭격기의 추가 퇴역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12월 11일 보도했습니다. 미 의회는 현지 시각 12월 14일 하원에서 통과되고 곧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될 예정인 국방수권법안에 공군의 B-1B 퇴역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 시기를 B-21 폭격기가 작전 배치될 때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미 공군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20여 년간 B-1B 폭격기를 중동 지역에서 JDAM 폭탄 캐리어로 사용해서 기체 피로도가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B-1B 폭격기의 조기 퇴역을 추진해 왔는데요. 올해 동시에 퇴역 처리된 17대 외에도 내년에 두 자릿수의 B-1B를 퇴역시켜 남은 기체들의 부품용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급격한 폭격기 전력 감소를 우려해서 B-1B 폭격기의 퇴역을 차세대 폭격기인 B-21이 전력화되는 이후 시기에 가능하도록 법제화했는데요. 의회는 국방수권법이 효력을 다하는 시점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법을 갱신함으로써 B-1B 전력을 최소 45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의회는 현재 5대가 완성된 B-21 시제기의 전력화 일정을 서둘러서 향후 10년 이내에 B-1B와 B-2A 전력을 모두 퇴역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해 줄 것을 약속했는데요. 이미 극심한 부품난을 겪고 있는 B-1B 전력, 과연 숫자만 유지한다고 전력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B-1B 미국이 66대, 66대 운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작년에 4대 퇴역하고 그리고 2021년 11월 달에 17대를 동시 퇴역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얼마 후에 다시 또 두 자릿수의 퇴역을 시켜서 빨리 이제 B-1B를 도태시키겠다라는 거였어요. 왜냐, 보시다시피 B-1B가 가변이기 때문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운용 유지비가 부품 소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테러와의 전쟁을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20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이 B-1B를 계속 혹사시킨 거예요. 뭐 채공 시간이 길고 하다 보니까 또 무장량이 제일 많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JDAM 폭탄을 다량 장착을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계속 그냥 순항하면서 캡을 도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상군들이 어디에다가 폭탄 한 발 떨궈주세요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쓱 날아가서 폭탄 한 발 떨궈주고, 또 어디에 뭐 몇 발 떨궈주세요 또 몇 발 떨궈주고, 이런 일을 20년 동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체 피로도가 아주 노후되고 기골 뭐 부품 다 노후된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미국은 오바마 시대 말기에 이 B-1B가 너무 이제 가동률이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하던 걸 트럼프 시대에 다시 아주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가동률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이게 워낙 부품이 단종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부품이 필요하면은 그냥 건 바이 건으로 이거 몇 개 또는 뭐 이거 얼마 이렇게 생산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가동률 떨어지고 또 부품값 올라가고, 아니 뭐 양산되는 부품을 가져다 쓰면 그거 사와서 쓰면 되는데 건 바이 건으로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몇 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 몇 개의 용도로 따로 라인을 돌려서 부품을 만들어 주면 얼마나 그 부품이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거 수십 대 그냥 퇴역시키고 그 수십 대의 부품을 나머지 뭐 한 절반 정도 한 20, 30대 이 B-1B의 부품 용도로 쓰자 라고
결정을 하고 퇴역을 시키려고 했는데 미 의회가 의외로 뭔가 이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의 숫자, 발사기의 숫자, 발사관의 숫자 이런 데 굉장히 좀 민감한 것 같아요. B1B도 미사일을 다량 뭐 LRA, SM이라든지 제즘 EI라든지 또 뭐 제담이라든지 이런 공대지 미사일, 공대지 폭탄 이런 것들을 다량 투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하늘에서 B1B가 총 우리는 66대니까 뭐 지금이야 이제 45대로 줄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일을 몇 발 총 쏠 수 있어. 그리고 B-52도 또 몇 대니까 몇 발 쏠 수 있어. 이런 게 또 다 계산하고 또 바다에서는 타이콘데로가급이 몇 척, 알레이버크가 몇 척, 뭐 이렇게 있으니까 수직 발사관이 우리는 몇 개야. 그렇게 해서 또 동시에 막아낼 수 있는 미사일의 동시 숫자, 요격 숫자, 그리고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의 타격 숫자 이런 걸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 의회에서 야 타이콘데로가도 그 수직 발사관 아까우니까 그거 퇴역시키지 말고 이지스 어쇼처럼 쓰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B1B도 퇴역시키지 말자. 그 문제는 이제 B-21 그 레이더, 그 스텔스 폭격기가 빨리 나오냐라는 것인데 이게 나와서 F-50까지 받으려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빨라도 2025년 돼야 될 것 같은데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미국의 B-1B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전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렇다고 해서 B-21이 제대로 안 되는데 완전 운영 능력을 선언할 수도 없고 아무튼 미 공군이 난감하겠습니다. 참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열일을 하네요.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정말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2월 6일 한 개 대대 규모의 T-72 전차 전력을 배치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한 개 대대의 T-80 전차를 추가로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블라디보스톡에 T-72B1 전차 30여 대를 배치했던 러시아가 이번에는 블라디보스톡에 주둔하는 태평양 함대 예하 해군 육전대에 T-80BV 전차를 20여 대 이상 신규 배치했다고 러시아 태평양 함대 공보국이 12월 10일 발표했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10일 열차편으로 해군 육전대의 공격 능력을 배가시킬 개량형 T-80BV 전차 20대 이상이 도착했다라며 해당 차량은 10일 오전 역사에 도착해서 군사경찰의 호위하에 부대로 이동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T-80BV 전차는 비교적 구형이지만 가스터빈 엔진을 이용해서 동계 작전 능력이 우수한 것이 특징인데요. 다른 러시아 전차와 마찬가지로 두꺼운 반응 장갑을 걸치고 있어서 적의 대전차 무기에 상당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전차로 태평양 해군 육전대의 제155 독립해군 육전여단에 배치되는 물량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러시아가 왜 극동지역의 지상군 전투력을 이렇게 강화하느냐라는 것인데요.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제155 독립해군 육전여단에 BMP-3F 보병 전투장갑차를 새로 배치했고 이번 T-80BV 전차 배치 역시 지상 전투력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이번 조치가 해군 육전대의 방어 능력이 아닌 공격 능력을 배가시킬 목적에서 신형 전차를 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이 우리나라나 일본에 상륙 작전을 벌일 일이 없는 한 이들의 목표는 북한이 될 것이어서 러시아가 북한의 체제 불안에 대비해서 국경지역의 수비와 기동력을 대폭 강화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T-72 한 개 대대, 그리고 이번 주에는 T-80 한 개 대대. 지난주에 T-72는 육군 기갑 대대였죠. 이번에는 해군, 우리로 치면 해병대 기갑 대대가 블라디보스톡에 또 왔습니다. 그런데 또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몰랐는데 BMP-3 전투장갑차도 그 해병대에다가 배치를 해줬다라는 거니까 그 155 해군 육전여단은 어마어마하게 전력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100mm 주포를 가진 BMP-3. 이 BMP-3는 바다, 또 강, 다 그냥 자력으로 이렇게 수륙양용 장갑차처럼 주행을 할 수 있으면서 100mm 포를 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육군 3기갑에서 가지고 있는 BMP-3 그거 퇴역하려면은 그냥 퇴역하지 말고 해병대 줘라. 특히 해병 2사단 같은 경우에 그 강화, 김포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 한강하고 BMP-3 있으면 바로 건널 수 있다. 그래서 해병대 주면 어마어마한 화력과 기동력을 가지고 북한이 바짝 긴장할 수 있는 전력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그 군 관련 회의할 때마다 주장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육군권이니까 뭐 무슨 소리야 뭐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아무튼 그런 BMP-3 그리고 T-80 이런 걸 블라디보스톡에 그동안 이 블라디보스톡의 해군 육전대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이렇게 강화시켜줬다. 어디겠습니까? 일본 홋카이도 상륙하겠어요? 아니면 뭐 우리 포항에 상륙하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지난번에 왔던 T-72 전차는 하산을 통해서 두만강을 건너 만약에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함경 북도 지역으로 진입해서 청진, 낮은 선봉 이 지역을 신속하게 장악하는 용도로 쓰고 또 이 해군 육전대도 선봉 지역, 낮은 선봉 지역 그 항구를 러시아가 굉장히 탐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봉 지역에 그냥 바로 상륙해버리는 이런 용도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북한 급변사태 때 딱 함경북도 그리고 이 선봉이라고 하는 부동항 이 지역을 러시아가 딱 확보를 한 후에 그리고 미국과 한국 뭐 이런 나라들하고 협상에 들어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야 그러다가 뭐 사실은 이 두만강을 두고 우리 쪽에는 있지 않고 사실은 녹동도나 이런 것들이 러시아 쪽에 지금 갖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협상 카드로는 또 쓰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이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우리가 북한 전토를 장악해서 외세가 북한을 쪼개가는 이런 일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러시아의 북한 국경지역 기갑전력 증강 배치에 대해서 계속 긴장하면서 그 의도를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